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토론 전쟁. 토론 전쟁.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설 연휴 전에 지상파를 통해 양자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3대3 토론 실무협상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지상파 방송사에 토론을 주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합동으로. 예.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현안을 다 다룬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도 또 토론을 할 것을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정 토론 3회 외에 설 전에 한 번 더 한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왜 두 사람만 하느냐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자 토론에 대해서 양측에 이제 물어봤는데 미묘하게 조금 엇갈렸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사자 토론 들어오면 수용하겠다. 근데 일단은 지금 양자 토론을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일종 의원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다. 후보 일정도 있고 해서 조금 여러 일정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거리를 살짝 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MBC와 인터뷰에서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이를테면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단일화가 되면은 안철수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을 띄우겠다라는 거고 이를테면은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이 후보하고 맞대결하는 모습을 해서 안철수를 죽이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손잡고 우리 죽이는 거 아니냐 이게 예. 이제 국민의당의 불만. 그런 이제 불만이 나왔어요.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금 휴대전화를 꺼둔 채 이제 사흘이 됐죠. 사흘째 숙고를 이어갔는데 네. 선대위가 지금 모두 총사퇴한 상황이고요. 여영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다. 사퇴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지금 보낸 상황이에요. 저희가요 잠시 후에 정의당의 정책위 의장이죠 장혜영 의원을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의 칩거에 들어가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성 칩거에 들어가면 당 내부와는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대외적으로는 뭐 칩거여도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당내와도 지금 소통이 이제 두절된 더 심각한 상황인 건지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잠시 후 장 의원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갈까요? 예, 그리고 7시간 녹취록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씨요. 예. MBC가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네. 국민의힘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낸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지금 신문을 열어서 이게 얼마나 사적인 내용인지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오늘 그래서 아마 오후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시간을 안 끌어요. 이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핵심은 프라이버시냐 공익성이냐. 즉 그 방송을 다 봅니다. 법원에서 다 본 다음에 이게 프라이버시를 넘어설 만큼의 공익성이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더 존중돼야 될 내용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이야기 오늘 2부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희망을 잃지 말자. 무슨 얘기죠? 예, 지난 11일에 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제 벌어진 지 사흘째인데요. 네. 실종자 한 명이 어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오전 11시 14분쯤에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남성 한 명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뭐 20시간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했어요. 발견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제 그분을 구조해냈다, 뭐 이렇게 꺼내냈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내시경을 통해서 그 쌓여있는 더미 속에 어디에 이분이 있는지만 알아내고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몰된 그 지하에 예. 지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더미 위에 네. 이제 막 이게 올라가 있고 그 안쪽으로 지금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열 화상 장비, 뭐 드론, 음향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이런 것들이 총 동원돼 가지고 한 명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 6명 중에서 한 명이 어디 있는지만. 어디 있는지를. 예, 예.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너무 많이 잔해가 쌓여 있어서 지금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매몰된 윗부분부터 오늘 지금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하거든요. 들어 네.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형 크레인도 밤 사이에 지금 반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어제 이제 뉴스쇼에서도 나와서 그 광주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철거 후 이 건물을 아예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일단 안전진단 한대요. 예, 먼저 예. 안전진단하고 지금 남은 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철거 후 재시공. 예, 그리고 아직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현대산업개발에 참여를 당분간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안까지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요. 귀한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10분 전에 그 붕괴가 일어날 때 제일 위층에서 39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이었잖아요. 근데 작업 중에 그 작업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잠깐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콘크리트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바닥에 쭉 깔려 있는데 지금 소리는 잘 안 들리시죠? 툭 하면서 콘크리트가 한 10cm 정도 내려앉습니다. 바닥면이요.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노동자가 어휴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자, 툭 내려앉는 장면.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고하려고 작업자가 찍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은 지 10분 만에 그 거대한 붕괴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 영상이 의미하는 거는 뭔지를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문가에게 듣고 싶어서 잠깐 전문가를 연결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기술사회에서 조사단을 꾸렸는데 거기 단장을 맡고 계세요. 최명기 조사단장 연결해보죠.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예, 어제 공개된 그 붕괴 10분 전에 39층 영상 마치 그 찰흙이 내려앉듯이 바닥이 푹 꺼지는 영상.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에 그 부분에서 힘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콘크리트 타설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를 받쳐주는 이 거푸집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거푸집이 터지면서 그 부분이 꺼졌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실제 이런 하중 자체가 이 거푸집 동발이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그 슬랩을 통해서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푸집이라는 틀을 마련해 놓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네. 양생을 하는 거잖아요. 딱딱하게. 네네네. 근데 지금 거푸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갈라짐이 생기고 푹 꺼지는 게 생겼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39층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38층, 37층, 36층이 단단했다면 받쳐줬어야 되는데 거기도 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중간에 있는 그 이 슬래브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결국은 슬래브들이 이제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실제 그만큼 견뎌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역으로는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는 이제 강도가 안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사건이 좀 특이한 부분이 네. 일반적인 현장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 층 또는 바로 밑에 층까지만 이제 붕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23층 이상부터 38층까지 네. 전체적으로 이게 붕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게 뭐 미사일 맞아서 전쟁 때 미사일 맞아서 건물이 파괴됐던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겉에서 보게 되면 외벽이 남아 있고 남서쪽, 남동쪽 이 기둥 이제 코너 부위 쪽이 파괴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촬영을 해서 우위에서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이제 실제 이게 이제 가운데 부분 특히 이제 그 아파트 세대에서 보면은 발코니 쪽이라든지 거실 쪽 네. 이쪽 부위가 완전히 다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 개층이 아니고 그 실제 24층까지 이게 그래서 실제 이 붕괴 현상 영상이라든지 또는 그 파괴된 현상을 보게 되면 네. 결국은 굉장히 그 부위에서 힘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힘 타설하는 그 힘을 받았었고 그걸 받쳐주지 못해서 예. 이런 붕괴 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는요. 콘크리트 양생 충분히 했다라고 서류에 다 적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건물이 무너졌을 때 예. 무너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는 한 층에 보면 4개 세대가 현재 이제 그 배치를 하게 되는데 네네. 지금 무너진 데는 2개 세대에서 한 반 정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양생 기간이든 본인들의 양생 강도가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실제 이 무너진 현재 그 부위 쪽하고 네. 그 무너진 층 쪽이 과연 그런 강도가 나오냐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난로를 피웠을 때 네. 난로 앞쪽 같은 경우는 따뜻하지만 난로 뒤쪽이나 옆쪽은 약간 따뜻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원리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네. 기간도 기간이지만 결국은 당시 상황을 봐가면서 그 다음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고요. 저기 중요한 게요, 단장님. 네네. 실종자예요, 실종자. 지금 6명의 실종자 중에 한 사람만 위치 추적한 상태고 나머지 5분은 어디 계시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이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렇죠. 네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추가 붕괴 가능성. 지금 추가 붕괴 가능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이제 붕괴될 가능성은 일단 없어 보여요. 예. 단, 지금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일부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이런 잔재물들, 특히 어떤 그 남쪽에 보면 외벽 하나만 서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지가 없이. 이런 것들은 어떤 외부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가 돼 있는데 네네. 이 크레인 자체도 약간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레인 자체도 지금 현재 이제 어떤 힘이 가해지게 되면 역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붕괴가 되면서 남아있는 그 잔재물들이 있어요. 예. 이 잔재물들이 또 역시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구조대들이 쉽게 진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추가 어떤 이제 전체적인 붕괴가 아니고 일부 붕괴 가능성 이것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안에 갇혀 있는 실종자들을 언제쯤 찾을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계세요? 1차적으로 이런 어떤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예. 전부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크레인을 좀 해체를 한다든지 또는 일부 잔재물을 드러낸다든지 네. 또는 일부 좀 약간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면서 구조를 한다고 보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소 한 2주 정도 이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 네네네. 왜냐하면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구조대의 안전성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중간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떤 잔재물을 철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상부에서 있는 그 잔재물을 하나씩 드러내는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무리하게라도 들어가서 구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말씀 듣고 보니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면 2주씩이나 걸린다니 또 마음이 애가 타고 이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기술사회에서 중앙조사단을 꾸려서 거기에 지금 단장을 맡고 계세요. 최명기 단장 만나봤습니다. 하루속히 실종자들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김준일 기자, 예. 세 번째 뉴스로 가죠. 예. 설 연휴까지 이대로. 설 연휴까지 이대로 이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인가요? 예,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그런데 현재 이제 어떤 언론 보도 나온 거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현행을 유지를 하되 사적 모임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2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현행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9시까지 영업, 방역 패스 적용하는 곳 이런 거는 그대로 하되 예. 모일 수 있는 숫자만 4명에서 6명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카페, 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 그리고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가 지금 현행이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한 내용은 이제 오전 10시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거는 네. 확진자가 여전히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1, 2주 안에 전체 확진자의 5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더 세잖아요. 전파력은 확실히 더 세요. 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설 연휴에 이동량 늘면은 또 늘 가능성. 게다가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네. 지금 방역 패스 지금 식당과 카페, 무슨 마트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지금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인용 여부가 조만간 나와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독서실처럼 이게 네. 만약에 인용이 돼버려서 네. 중단되면은 정책적 수단이 지금 방역 수단이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임 지금 시간 뭐 이런 거 제한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게다가 설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아직 여러분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취재해서 이런 걸로 갈 것 같다는 거를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한 3주 정도 더 연장될 것 같고 다만 사적 모임의 인원수만 6명으로 조정되는 게 아니냐가 유력하다. 유력하다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최종 결과는 보셔야 돼요. 예. 그 먹는 치료제.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먹는 치료제가 더 중요해졌는데 어제 국내로 들어왔어요. 예, 어제 2만 1천만 명분이 들어왔고요. 정부가 계약한 거는 76만 2천 명분이니까 뭐 소수죠. 조금 들어왔는데 일단은 지금 65세 이상 중등증 환자나 면역 저하자 중심으로 재택 치료하는 사람한테 투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정부가 체결한 먹는 치료제는 100만 4천 명분인데 지금까지 2년간 누적 확진자가 7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은 물량은 아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순차대로 들어와서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국 가서 사시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의사가 그렇죠. 판단해서 이제 처방을 하는 거니까 이렇다는 것만 알고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방역들을 철저히 개인 방역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